여러분 안녕하세요. 2000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애들을 영어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벌처럼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집안은 항상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조기 유학을 시키죠. 그리고 그 재벌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연예인들처럼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네, 조기 유학을 시켜요. 어디로? 미국으로. 대부분 미국이 가장 많은데 물론 다른 영어권 국가도 있겠지만 뭐 그래가지고 뭐 기러기 아빠다 뭐 이런 말도 등장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따로 사는 한이 있어도 애들 교육은 영어 교육은 시켜야 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살다 오면 영어 하나는 건진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2000년도 뭐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마치 클래스와 클래스를 나누는 듯한 나 하이 클래스야. 이 정도 되면 벌써 영어를 잘해야 돼. 그 정도로 나누는 그게 정말 영어가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유학을 못 가는 그렇지만 잘 사는 그런 애들은 또 어딜 가냐면 영어로만 말하는 학원을 다니죠. 물론 어렸을 때서부터 영어로만 말하는 영어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영어로만 말하는 어학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데를 다니죠. 그게 다 영어를 잡으려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 2010년도에 들어가면서 이 판도는 바뀝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지금 좀 공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정말 2000년도 그 무렵까지는 학원도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 학원이 굉장히 떴었어요. 문법도 영어로만 수업하고 독해도 영어로만 수업하고 뭐든지 다 영어로만 수업하는. 그래서 당신은 영어로 수업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항상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게 절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약간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요즘은 영어를 외국에 안 나가는 애들이 더 잘하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꼭 해외로 나갔다 와야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야. 요즘에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뭐냐면 똑똑한 애들 아니면 의도와 의지가 있는 애들이 영어를 잘해요. 요즘에는 영어를 몇만 원이면 배울 수 있어요. 뭐 각종 어플, 뭐 사람하고 하는 어플, 뭐 AI하고 하는 어플,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사람하고 하는 그런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영어도 별로 안 비싸요. 옛날을 한번 봅시다. 옛날에 만약에 유학을 갔다 온다 싶으면은 적어도 1년에 5천에서 1억 정도는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다 합치면 거의 1년에 1억 정도 쓴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 못 가. 잘 사는 사람이 애들 뒷바라지를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렇지만 요즘은 안 그렇다니까? 영어로 person to person 이렇게 하는 것도 10만 원 안짝으로 될 수가 있고 AI를 이용한 거는 더 싸죠. 2,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그 벽이 없어졌다고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옛날에 우리 그 학원에서는 영어로만 해줍니다. 이게 더 이상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옛날에 우리 학원에서는 영어로만 뭐든지 다 영어로만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되다 보면요. 단어 죽도록 외우고 시키고 우리 학원에서는 영어로만 해주고 이거 옛날에는 인텔리전트한 그런 거였어. 그런 프로그램이었어.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애들이 책을 읽는 세대였어. 책을 읽는 세대였어. 그래서 한국말을 정말 잘했어. 옛날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그런 걸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 찾아서 옛날에 뭐 1980년대 뭐 이런 초등학생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말하는 그걸 찾아보세요. 요즘 애들하고 격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 정말 옛날 애들이 훨씬 잘해. 근데 왜?
걔네는 책을 읽었단 말이야, 책을. 요즘 애들은 책을 안 읽어요. 책을 안 읽는데, 학원에 가서는 영어로만 수업을 해. 학원을 가면은 영어를 수업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근데 학교에서는 질문이 한글이고 대답이 영어. 아니면 질문이 한글이고 그 중에 뭐 이렇게 뭐 사지선다형, 뭐 오지선다형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질문을 이해를 못해. 아닌 걸 긴 거로 쓰고 긴 거를 아닌 거로 써.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로만 했던 애들은 오히려 한국말이 서툴러가지고 이건 어떻게 되냐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영어도 못하고 결국은 한국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2000년도까지는 또 우리나라에 뭐가 유행이었냐면 발음을 교포처럼 하는 혓바닥 서저리 그게 있었어. 진짜야. 나는 그 수술을 한 애들도 봤어. 그럼 걔네가 한국말 하는 거 보면 딱 교포야. 그런데 영어 하는 걸 보잖아. 그럼 영어 발음은 좋아.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수술도 했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웃긴 거지. 진짜 웃긴 거지. 엄마들이 그런 수술을 시키고 그런 엄마들이 있었다니까. 이거 코미디 아니냐? 코미디? 그래서 저는 과감히 말하지만 요즘 애들은 어떤 애들이 성공하는가? 한글 문해력이 있고 한글을 잘하는, 한국말을 잘하는 그 애들이 정말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한국말을 잘 해놓으면 그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한국말을 잘하고 발음이 좋은 그런 애들이 이제 뜨는 거야. 엄청나게. 옛날에는 문법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문법을 그렇게 많이 안 내요. 왜냐하면 문법도 이게 변하거든. 시대가 감에 따라서 문법도 변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것만 될 수 있는 문법이 지금은 요것도 됐다가 요것도 허용되고 막 이렇다 보니까 진짜 이거 문법 문제 잘못 내면 정말 이거 뭐 선생이 오히려 독박을 뒤집어 쓰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진짜 어법 문제는 옛날에 비해서 점점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거의 사라지고 있어. 그런데 옛날 선생님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단어 빡세게 외워. 문법 진짜 열심히 해. 문법 진짜 열심히 해. 그리고 브릭스 교재 있잖아. 그런 거. 순수 영어 교재. 옛날에는 이게 먹혔단 말이야. 그걸 지금도 쓰고 있어. 그러니까 학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왜 그런 교재를 했냐면, 잘하는 애들은 이제 우리나라 대학이 아니라 외국 대학을 이제 목표로 공부를 하는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니까 토플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토플 시험을. 그러니까 얘는 브릭스 교재하고 토플 교재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젠 더 이상 외국 대학보다 우리나라 대학이 훨씬 더 알아줍니다. 그런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어느 대학을 보면 한국 사람 하나도 없고 외국 사람만 100% 있는 그런 대학도 있대. 그러니까 옛날에 그 미국 대학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야. 옛날에 미국 대학이 막 커뮤니티 대학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미국 애들은 없고, 정말 동남아나 뭐 이런 데서 온 애들이 잔뜩 있는 뭐 이런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아무튼 요즘에는 외국 대학을 노리면서 목표로 공부를 하는 애들보다는 그냥 우리나라 대학을 가려고 공부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수능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 수능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서 또 내신 준비도 해야 하는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토플 가르치면 안 돼. 요런 애들은 토플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럼 뭐를 해야 되는가? 내가 말했잖아요. 항상 마르고 닳도록 말했는데 주니어 리딩 튜터 이게 다 끝나면
고1, 고2, 고3, 모의고사 이게 다 끝나면 EBS 수능어법, 뭐 수능 뭐 독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수능 독해, EBS 수능 독해, 수능 특강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EBS 교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말하지만 진짜 EBS 수능 교재랑 토플이랑 토플 그 독해랑 이렇게 견디어 봤을 때 토플이 높다고 절대 말 못해. 어쩌면 EBS가 더 높아. 어쩌면 수능 문제가 더 높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요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야. 맞춰서 뭐 토플 따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이 애들은 그냥 입시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말하던 그거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외국 대학 가는 애들도 많았고 외국 대학 가는 거로 공부하는 애들이 훨씬 수준이 높아 보였어. 그러니까 선생님도 토플 가르치고 뭐 이런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 선생님이 EBS 수능 독해까지 깔끔하게 딱 해주면 그 선생이 능력이 더 높은 거야. 학교 선생도 그 EBS 수능 교재를 다 다뤄주지 못해. 힘들어가지고. 근데 학원 선생은 이걸 다 다뤄주거든. 그러니까 학원 선생이 더 위대한 거라고. 고3을 가르칠 수 있는 학원 선생이 더 위대한 거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만났던 어떤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옛날처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진짜 외국 대학을 목표로 가는 애들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한국말로 가르치라고. 한국말로 가르치라고 했어. 일주일에 2번이나 3번이 있는데 그걸 다 이제 100% 영어로 하지 말고 한국말로 반 정도 한국말로 가르쳐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애들이 좀 잘한다. 그러면 더 그냥 한국말로 하라고. 그러니까는 영어로만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학원에서는 잘하는 애야. 근데 학교 가서 시험을 못 봐. 왜? 한국말을 이해를 못해. 요즘 애들은 책을 옛날에 비해서 훨씬 안 보고 영상만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정말 그게 너무 안 좋은 거야. 한국말 수준이. 한국말 수준이 너무나 안 좋은 거야. 나 진짜 그런 엄마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옛날에 송도 사는 어떤 아는 분의 자식도 이거는 유치원서부터 계속 영어를 말하는 영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곳을 다녔고 계속 이제 다닌 거야. 그런 데가 또 비싸잖아, 굉장히. 근데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다녔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 한국말을 이해를 못해. 옛날에 내가 가르쳤던 애 중에 정말 영어를 잘 말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영어를 하나 틀렸어. 근데 왜 틀렸는지 알아? 해학적이다 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해학적이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약간 한자가 들어간 그런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요즘 엄마들 그런 데잖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걸 갖다가 이해를 못해서 사흘이 걸려요. 그러면 사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진짜 뭐 일에 여들에 뭐 이런 말들 있잖아. 그 일에가 뭐야? 여들에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진짜 한자가 조금만이라도 들어가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그런 엄마들까지 생기고 있어. 애들이 아니라 엄마들까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그게 굉장히 이제는 그렇게 가르치는 학원은 경쟁력이 별로 없다. 혹시 몰라요. 그러니까 100% 아직도 그 학원 애들은 뭐 미국 대학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다. 그러면 그거는 돼. 그렇지만 안 그렇다니까 지금은. 미국 대학 가는 것보다 한국 대학 가는 게 더 어려워. 이렇게 된 지가 좀 오래됐어. 그리고 미국 대학 가는 것보다 한국 대학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운 게 좀 됐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초등학교 뭐 1, 2, 3, 4학년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나중에 대학을 들어갈 때
수능을 안 보고 들어갔다는 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뀌는 이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모두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옛날 방식을 이렇게 고수한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안 오면서 망하는 거야. 그리고 또 옛날에는 어떤 선생님들이 좀 유명했냐면 한 아이가 들어와서 7년 8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들어와서 고3 때까지 7년 8년 9년을 다니다가 나가는 애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자존심이 높고 긍지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 왜? 내가 최고다 이거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즘에 그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다 나가면 그 이후에 문을 닫습니다. 예. 어떻게 학원을 운영할지를 모르는 거야. 이 선생님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학원 광고를 하지를 못한다. 학원 광고를 하는 법을 모른다. 왜? 이 선생님들은 그냥 입소문으로 그냥 그렇게 들어온 거야. 입소문으로 한 번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7년 8년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그 7년 8년 동안 이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해. 광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애들 많으니까. 근데 그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순간 문을 닫는 그 시점이 오는 거지. 이 선생님들은 생각을 해. 입소문이 최고지. 그렇지만 요즘에 신식 엄마들은 그렇지 않다. 어떤 학원에 대해서 들었어? 그러면 블로그나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한번 찾아본다고. 왜? 그 학원을 슬쩍 들여다보는 어떤 슬쩍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매개체 뭐 이런 게 있어야 그 엄마도 한번 들여다보고 자기가 결정을 하는데, 그 학원을 다닌다고 돈을 넣기 전까지는 그 선생님에 대하여도 그렇고 그 학원에 대하여도 별로 아는 지식이 없고 정보가 없어. 그러면 어떤 거에 더 많은 엄마들이 관심을 표할까요?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라는 거, 뭐 인스타, 뭐 블로그 이런 데 들어보면 얼굴도 나오고 뭐 애들 수업하는 것도 나오고 뭐 다 해. 그러면 유추를 할 수가 있잖아. 우리 애가 다닐만 하다 이렇게. 근데 어떤 엄마는, 어떤 선생님은 그 선생님에 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동네에 이제는 그 선생님에게 대해서 배우는 사람도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하루아침에 애들이 없다? 문 닫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 닫기 전에 빨리빨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충분히 있고, 충분히 바쁘고 이러니까 다음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면 10년 잘 되는데 어느 날 문 닫는 학원이 되어 있는다는 거죠. 그게 심각한 거라니까. 그때서부터 뭐 광고를 배우고 뭘 하자니 너무 힘들어. 나이도 이제 들었고 너무 많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예,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